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그리고 이 집 내가 팔았어.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 순간의 정적, 그리고 그들의 굳어진 얼굴. 74년을 참아온 나의 결심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내 이름은 박순희. 인천에서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아들을 키운 평범한 할머니였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졌다. 알람도 필요 없었다. 손녀들의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고 오후에는 남의 집에 나가 또 다른 집안일을 했다. 저녁이면 다시 집에 돌아와 가족들을 위한 밥상을 차렸다. 내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하지만 손녀들이 품에 안겨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속삭일 때마다 가슴은 벅차올랐다. 아, 내가 이 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느리 수경의 말투는 점점 차갑게 변했다. 어머니, 청소 다 끝나셨나요? 오늘 손님이 와서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때문에 늦으면 안 돼요. 정확히 6시. 1분도 늦지 않아야 한다는 명령이었다. 어느 날 나는 고열로 몸져 누워 있었다. 39도의 열에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상황에서 며느리는 무심히 물었다.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건 챙겨주셔야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가정부였다. 허리는 이미 망가져 있었다. 수십 년간 구부정하게 걸레질을 하고 무거운 빨래를 나르다 보니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수술 당일 나는 혼자 병원으로 갔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나는 애써 웃었다. 다들 바빠서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웠다. 옆 병실의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자들로 북적였다. 나는 텅 빈 병실에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물 한 모금 건네줄 이도, 손 한 번 잡아줄 이도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정말 혼자인가 보다. 수술 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어머니, 집안일은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허리에 칼을 댄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집안일 뿐이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거실 내 자리라고 정해진 곳은 소파 끝, 등받이도 불편한 모서리뿐이었다. 냉장고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다.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음료수뿐. 문득 생각했다. 이 집은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나는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30년간 남의 집 청소와 허드렛 일로 돈을 모았다. 그 피 같은 돈으로 산 집. 그런데 어느새 나는 내 집에서조차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휴대폰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보세요, 집을 팔려고 합니다. 금매로요. 부동산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가족분들 아시나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이 뭉겨있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듯 했다. 74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인생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 며칠 뒤 집을 보러 온 신혼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희도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요. 나는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지만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거실에는 이삿짐 박스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아이들은 신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 정말 재밌었어요. 하지만 곧 눈치를 챘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사 가려고. 그리고 이 집 팔았어. 아들은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며느리는 울먹였다.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이들 핑계로 날 부려먹은 건 너희였지. 이제 와서 아이들 타령은 하지 마. 그날 밤 오랫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속이 뻥 뚫린 듯 했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다. 이사 당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누구를 위해 도시락을 쌀 필요도 서둘러 걸레질할 이유도 없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트럭에 실린 내 짐은 생각보다 적었다. 수십 년을 살았지만 내 물건은 박스 몇 개뿐이었다.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지 나를 위해 산 건 거의 없었다. 그 사실에 마음이 시리게 아팠다. 울진에 도착했을 때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새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다. 무엇보다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었다.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차려 먹었다. 김치볶음밥, 달걀 프라이, 미역국.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며 속삭였다. 순이야,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너로서. 울진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아들이 불쑥 찾아왔다.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살도 빠지고 얼굴은 수척했다.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댁에서 살고 있는데 눈치가 너무 보여요.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나는 차를 내주며 담담히 물었다. 그래, 이제 알겠니?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다시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좋아. 진짜 효도는 너희끼리 잘 사는 거야.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다. 아들은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돌아갈 수는 없다. 나는 이미 내 삶을 되찾았으니까. 손녀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에 놀러 가도 돼요. 나는 답장을 썼다. 보고 싶단다. 하지만 하루 정도 엄마 아빠랑 같이 와야 해. 바닷가에 서서 나는 파도를 바라봤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물결처럼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자. 나는 속삭였다. 고생 많았어, 순이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엔 너무나 아깝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얇은 선 하나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 선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